마지막 잎새. 아주 먼 옛날 플로렌스의 한 마을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츠빌 거리에서 예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때 이 거리를 그 어느 곳보다도 활기차게 만들었던 화가와 예술가들이 이젠 아름다운 예술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가난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했지만 화가와 예술가들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너무나 적었어요. 아츠빌 거리는 아름답던 빛을 조금씩 잃어갔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물감을 못 가지고 놀게 했죠. 화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울하고 어렵던 시기에 몇몇 예술가들은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용감한 두 명의 예술가는 바로 수와 존 씨였어요. 수와 존 씨는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그린 멋진 그림을 잡지사에 팔았죠.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은 그림에 열정을 쏟는 것이 행복했어요. 두 사람 중에서도 특히 수는 아주 강인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어떤 문제도 우아하게 맞섰죠. 반면 존 씨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어요. 한편 수와 존 씨에게는 베어먼 씨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베어먼 씨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였어요. 하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죠. 그는 보이는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렸어요. 길가에 있는 벤치에도,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도, 심지어는 나무에도요. 베어먼 씨는 활기차던 아츠빌 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흔치 않은 화가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화가였기 때문에 그는 종종 수가 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물건 뒤쪽에다 그늘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면 그림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진단다. 베어먼 아저씨.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해보세요. 글쎄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겠니? 난 혼자 사는 데다 돈도 거의 안 쓰는걸. 이 마을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지.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존 씨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치료를 위해 의사도 노력했지만 존 씨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지겠죠, 선생님? 존 씨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을 적어뒀어요. 그보다도 존 씨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설득을 해봐요. 병이 빨리 낫지 않고 계속 아픈 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낫는다고 믿어야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는 존 씨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존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직장에서 들은 농담을 해주고 방을 생기 있게 만들려고 꽃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수. 너도 일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마음이 안 좋아. 너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넌 내 친구잖아, 존 씨. 네가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거야. 안녕, 얘들아. 혹시 내가 방해한 거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 예쁜 존 씨는 몸이 좀 어떠니? 별로예요. 존 씨. 금방 나을 거야. 믿음을 가져.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베어먼 아저씨. 몸이 약한 것도 지긋지긋해요. 저런. 나약함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존 씨. 네, 수가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 해줬어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닌가? 그게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야. 정말 그래요. 베어먼 아저씨, 가장 최근에 그리신 그림이 뭐였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내 꿈에 대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츠빌 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 이곳의 화가와 예술가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야. 거리 곳곳에 모여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근사하지 않니? 너무 꿈 같은 이야기네요, 베어먼 아저씨.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걸요. 하지만 그게 멋진 거지. 꿈이라는 건 무엇이든 꿀 수 있는 거잖니.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테니까. 언젠가는 나의 작품이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난 그 길을 찾을 거고. 예술에는 아주 신비롭고 강한 힘이 있단다, 얘들아. 정말 훌륭한 작품은 의사가 의학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어. 예술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해. 내 말 명심하려무나. 알았지, 존 씨?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 존 씨? 저기 벽에서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굴이요. 저 담쟁이 덩굴을 보는 게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렇죠. 하지만 담쟁이 덩굴도 절 떠나고 있어요. 덩굴을 처음 봤을 땐 잎이 10개였는데 이젠 7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잎마저 떨어지면 저도 희망을 잃을 것 같아요. 아니야, 존 씨.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야? 존 씨에게 소리 지르지 마소. 누군가가 슬퍼할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은 더 속상해지는 법이야. 게다가 존 씨는 아프지 않니? 지금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아저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 존 씨. 존 씨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존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어요. 의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존 씨가 약을 먹으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걱정이 된 수는 의사에게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존 씨는 심리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날 건물로 들어간 수는 바닥에 앉아있는 배어먼 씨를 보았어요. 그는 흠뻑 젖어 있었죠. 배어먼 아저씨, 괜찮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지. 오늘 공원에 있는 벤치에 그림을 그렸거든. 지붕 아래에 있는 의자들 있잖니. 네? 지붕 아래에 있는 벤치에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거라면 20개도 넘잖아요. 거기 전부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 하루 만에요? 아저씨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젖으셨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도 안 맞을 텐데. 우산을 챙겨온다는 게 깜빡했지 뭐니.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네. 아저씨도 참. 요즘 마을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거 아시죠? 아저씨도 건강에 신경 좀 쓰세요. 열은 없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의사 불러드릴까요? 오, 이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건 있어. 난 그림을 그릴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 걱정 안 해도 돼. 몸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예술은 내 인생이라고. 그나저나 존 씨 몸은 좀 어떠니? 별로 안 좋아요. 존 씨가 말한 담쟁이 덩굴 기억나시죠? 이제 덩굴잎이 4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즘 계속 그 잎만 보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잎은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아저씨. 만약 떨어지면 존 씨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오늘 온종일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잖아요. 분명 바람 때문에 잎이 모두 떨어졌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잎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까 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란다. 그래요? 전 길이 안 보여서 제 의지까지 사라지는 기분인걸요. 전 존 씨에게 가볼게요. 아저씨도 꼭 의사한테 가보세요. 아셨죠? 꼭 그러도록 하마수. 존 씨에게 안부 인사 전해주렴. 그날 밤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어요. 아츠빌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폭풍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꼭 닫고 있었죠. 하지만 존 씨는 수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덩굴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는 반대했죠. 창문을 열어둔 동안 집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온다면 존 씨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존 씨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가 마지막 잎이 떨어졌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태양이 밝게 빛났어요. 폭풍이 드디어 지나간 거예요. 수는 이제 창문을 열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창문을 닫아놓을 순 없으니까요. 수는 눈을 감고 커튼을 걷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존씨! 마지막 잎이 그대로 있어! 뭐라고? 정말이야? 어떻게 아직 붙어있는 거지? 그야 당연히 잎의 뜻이지, 존씨. 배어만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네 말이 맞아. 수, 내 약 좀 갖다 줄래? 저 작은 잎도 폭풍과 맞섰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반드시 나을 방법을 찾을 거야. 존씨, 원하는 건 다 갖다 줄게. 말해봐, 필요한 게 뭐야? 예술에는 아주 신비롭고 강한 힘이 있단다.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어. 필요한 게 있어, 수. 내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다 줄래? 부탁할게. 존씨의 말에 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수는 가지고 있던 미술용품을 모두 존씨에게 건넸죠. 그리고 침대 옆에 캔버스를 세워주었어요. 수는 자신의 친구가 돌아와 정말 기뻤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존씨는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의사와 수는 정말 깜짝 놀랐죠. 존씨는 더 이상 자신이 약하다거나 자신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와 함께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죠. 나 다음번에는 런던 브리지를 그리고 싶어, 수. 언젠가는 그릴 수 있을 거야, 존씨. 근데 배어만 아저씨는 어디 계셔? 아저씨 본 지도 되게 오래됐네.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어, 존씨. 네가 완전히 회복하면 알려주려고 그동안 기다렸거든. 배어만 아저씨가 많이 아프셨어. 나이 때문에 회복도 느렸고. 폭풍우가 치던 날 밤 기억나? 아저씨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아프셨어. 뭐라고? 의사한테 진찰은 받으신 거지? 배어만 아저씨가 하셨던 말이 있어. 그림을 그릴 때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고 하셨거든. 대체 무슨 말이야? 밖에 있는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을 봐. 아직 그대로 있지? 심지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그날 밤 아저씨가 그린 거야. 배어만 아저씨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화가야. 아침에 추위에 벌벌 떨고 계시던 걸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셨어. 얼마 전 아저씨를 만났는데 자기 일처럼 정말 행복해하셨어. 네가 회복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며 안심하시더라. 아저씨가 그린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이 너에게 힘을 줬다고 말씀드렸어. 아저씨는 돌아가셨어, 존씨.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존씨, 아저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네가 도운 거야. 언젠가는 아저씨의 작품이 누군가를 살릴 거라고 하셨었지? 저 마지막 잎을 봐, 존씨. 아저씨가 그린 저 그림이 결과적으로 네 목숨을 구한 거야. 아니야, 수.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아저씨가 완성한 걸작이지. 내가 반드시 아저씨의 꿈을 이루겠어. 얼마 후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새와 배어만 씨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화가와 시인, 무용수와 가수 등 모든 예술가들이 그의 영감을 받았죠. 아츠빌 거리의 예술가들은 담쟁이 동굴 아래에 모여 삭막해진 그곳을 예술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겠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거리엔 다시 활기가 넘쳤고 모든 벽에는 그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기도 했죠. 존 씨와 수는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아 배어만 아트라는 아카데미를 열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그곳에 보냈죠. 사람들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을 알았기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존 씨와 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츠빌 거리의 사람들은 예술이 있는 삶을 되찾은 것에 안도했어요.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 돈의 일부를 배어만 아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배어만 아트는 나날이 성장해 배어만 협회로 발전했어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배어만 협회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다른 그림을 배우기 전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배운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지막 잎새죠.
그 이유는 이것이 모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깨우침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는 우정,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자연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변두리 어느 숲속에 크고 푸르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나무에게는 길고 두꺼운 가지들이 있었죠. 셀 수 없이 많은 밝은 초록색의 잎이 우아하게 바람에 날렸어요. 새들이 먼 곳으로부터 날아와 가지에 앉아서 제잘거리곤 했죠. 아름답고 행복한 나무였어요. 나무는 이웃마을의 한 소년과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답니다. 소년은 매일 학교가 끝난 후 나무와 놀기 위해 왔어요. 나무에 열린 사과를 먹고 숨바꼭질 놀이도 했죠.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소년은 모든 것을 나무와 공유했죠. 소년의 발상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매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나무는 소년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으며 같이 웃곤 했어요. 각자의 꿈을 이해하며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죠. 소년은 잎을 모아 왕관을 만들어 왕인 척하곤 했어요. 나무의 몸통을 타고 올라 가지에서 그네처럼 몸을 흔들었어요. 물이 정말 맑고 반짝거려 나무야. 그래, 그렇구나. 넌 운이 좋아. 최고로 좋은 전망을 가졌잖아. 반짝이는 물, 석양, 산들바람. 행복한 게 당연하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물과 태양과 바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그걸 너와 나눌 때 난 행복해. 넌 최고야. 네가 정말 좋아. 나도 네가 정말 좋아. 소년은 몇 시간 동안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놀며 이야기하다 피곤해진 소년은 그늘에서 잠이 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자랐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소년은 바빠졌어요. 그리고 나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나무는 소년과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넌 태양이 질 때면 싫지 않아? 아니면 겨울에 잎이 떨어질 땐? 그래, 난 슬프죠. 하지만 태양은 다음날 아침 돌아올 테고 잎은 봄에 다시 날 거야. 난 그걸 기다리는 게 좋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지는 태양도 정말 아름답지. 넌 운이 좋아. 놀랄 만큼 멋진 전망을 가졌잖아.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난 운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태양은 항상 여기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최고로 즐긴단다. 넌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네가 좋아한다는 걸 난 알아.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 너에겐 책임질 일이 없잖아. 난 일을 해야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만 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난 행복하고 싶어. 지금 행복하지 않니? 행복하지. 하지만 더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서서히 소년은 나무에게로 오는 것을 그만뒀어요. 나무는 거의 혼자였죠. 소년을 만나길 기다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만나러 왔어요. 나무는 소년을 보자 행복했어요. 소년이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자세를 똑바로 하며 나무는 소년에게 말을 건넸어요. 어서 와. 와서 내 몸통을 타고 올라.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렴. 그리고 사과를 먹고 행복해져. 난 너무 커서 네 몸통을 타고 오르거나 가지에서 그네를 탈 수 없어. 해가 지는 걸 봐. 넌 항상 석양을 좋아했잖아. 난 지금 바빠. 뭔가를 사고 싶어. 세상을 보고 싶어. 너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으로 나와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해. 나무는 소년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사과를 가져가서 시장에 팔아. 그러면 넌 돈을 좀 갖게 될 거야. 미안해. 너에게 줄 돈이 없구나. 잎과 사과밖에 가진 게 없어. 정말? 나무야, 그래도 돼? 그게 널 행복하게 해줄까? 그럼 고마워 나무야. 넌 최고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사과를 모두 따서 모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사과를 가져갔죠.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슬펐죠. 몇 년이 흘렀어요. 새들이 와서 짹짹 노래하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무는 기다렸죠. 긴 가지와 함께 우뚝 선 채로요. 절벽 끝에서 소년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기쁨으로 몸을 떨었어요. 어서 와. 와서 내 몸통을 타고 올라.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렴. 그리고 행복해져. 난 나무를 탈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거든. 난 결혼했어.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다. 너 정말 다 컸구나. 하지만 넌 왜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니? 그게 바로 네가 원했던 거잖아. 난 걱정이 돼. 우리 가족을 위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가족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줄 집이 없구나. 이 숲이 내 집이라서. 하지만 여기 가지가 있어. 내 가지를 잘라서 그걸로 집을 만들어.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고마워, 나무야. 소녀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를 모두 자른 후 가져갔어요.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죠. 하지만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슬펐죠. 몇 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년은 나무를 만나러 오지 않았죠. 나무는 더 이상 새들과 말할 수 없었어요. 새들은 그저 빙 돌다 날아가곤 했거든요. 새들이 짹짹 노래 부르며 앉아있을 가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땅 위에 서서 나무는 항상 새들에게 소년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소년을 본 새는 없었어요. 나무는 점점 외로워져만 갔죠. 나무는 그곳 절벽 끝에 서서 소년을 찾아보려 했어요. 도시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나무는 길을 내고 건물을 짓느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나무가 잘려 뿌리채 뽑히고 초록색 땅에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숲을 베어내고 자신들을 위해 집을 지었어요. 숲은 녹색을 잃어가고 있었죠. 나무는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슬펐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단지 몸통만 남은 나무일 뿐인걸요. 나무는 이제 매우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다렸죠. 간절하게 소년을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만나러 왔어요. 소년은 이제 다 자란 어른이었죠. 나무는 소년을 만나게 되어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매우 슬퍼 보였답니다. 소년은 앉아서 나무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우는 것을 보자 나무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나무에게는 소년을 토닥거려줄 가지가 없었어요. 기운을 북돋아줄 사과가 없었어요. 나무는 기댈 곳을 주며 응원을 해줄 수는 있었죠. 무슨 일이야, 얘야? 왜 그렇게 슬퍼해? 아내가 나를 떠났고 아이들은 더 이상 날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구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여기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넌 항상 행복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구나. 너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행복이 너에게로 오도록 해야 해. 여기에 행복이란 없어. 단지 배 한 척 만들어서 반짝이는 물에서 항해할 수 있다면, 배 위에 누워 태양의 온기에 몸을 푹 담글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하겠니? 난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여기 내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넌 항해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넌 최고야. 소년은 도구를 가져와 나무의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었죠. 소년은 행복해 보였고 안심이 된 듯 보였어요.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 행복했죠. 나무는 소년이 배를 만들어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태양이 있었고 산들바람이 있었고 반짝이는 물이 있었고 소년은 멀리 나아갔어요. 이제 나무는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소년을 보는 것이 슬펐어요. 언젠가 소년이 말했던 태양처럼 소년은 가버렸기 때문이지요. 나무는 이제 절벽 끝에 있는 그루터기일 뿐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나무는 외로움이 더욱 커졌죠. 나무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건물이나 언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는 우뚝 서서 숲이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그저 어려움에 빠진 나무였을 뿐이니까요. 나무는 새가 그리웠어요. 멀리 있는 초원을 보던 것이 그리웠어요. 숲의 안락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년이 그리웠어요. 소년은 마침내 나무에게로 돌아왔어요. 도시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죠. 이제 어머니 같은 자연 대신에 사람이 만든 건물이 있었어요. 숲은 잘려나갔고 녹색 초원은 사라졌어요.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죠.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그는 나무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도시가 숲을 집어삼켰구나. 어디 내 오랜 친구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무를 찾았어요. 자신이 떠난 바로 그곳에서 그루터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왔구나. 난 정말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그래. 널 봐서 정말 좋구나. 난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 너 숨을 거칠게 쉬는구나. 맞아. 공해가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사라지고. 난 이가 약해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나뭇가지도 사라져서 그네를 탈 수 없어. 난 너무 늙었어. 가지에서 흔들거리기엔. 내 몸통도 사라졌어. 넌 이제 오를 수가 없어. 난 힘들어서 나무에 못 올라가. 허리가 아프거든. 나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에겐 남은 게 없어. 난 그저 늙은 그루터기일 뿐이야. 숲은 사라지고 있어. 콘크리트는 깨끗한 공기를 주지 못해. 나무처럼. 건물들은 안락함을 주지 못하지. 사람은 어쩌면 이토록 탐욕스러울 수 있을까? 도시는 신선한 공기를 오염시켜.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함을 모르는 걸까?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난 이제 늙었고 항상 피곤한 상태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신선한 공기와 앉아있을 조용한 것뿐이지. 나무는 한껏 자세를 바로 했어요. 바로 이거? 늙은 그루터기는 앉아서 쉬기에 좋지. 이리 와서 앉아. 앉아서 쉬어. 소녀는 나무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반짝이는 물 위로 태양이 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느꼈어요. 넌 우리 좋아. 최고로 좋은 전망을 가졌잖아. 태양, 산들바람, 반짝이는 물. 그러고는 그들은 삶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녀는 나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무는 행복했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나무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죠.